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이제 9장을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9장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Analysis and Design of Control Systems in the Frequency Domain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랑 8장까지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어떤 퍼스트 오더 시스템과 세컨드 오더 시스템, 즉 1개 미분 방정식과 2개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해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단하게나마 제어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었고요. 근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시간 영역에서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로 다루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안에서 어떤 시스템을 함께 다뤄볼 것이고요. 근데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다룬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 이제 듣고 많이 이제 해석을 해보셨겠지만, 어떠한 시스템이든지 간에 이게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고유의 그 시스템만이 가지고 있는 내추럴 프리퀀시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죠. 바로 그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 즉, 그 고유한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떠한 탄성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체는 강체와 탄성체로 나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아이디어란 케이스에서 강체라고 정의를 하는 거지, 실제로 모든 물체는 다 탄성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탄성이라고 하는 복원력이 존재하는 순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가진이 들어오는 순간, 그 가진에 의한 변형이 일어난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진동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진동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일반 물리 시간에 공부를 하셨겠지만, 어떠한 등시성이라고 해서, 즉 주기가 변하지 않고 프리퀀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관성값과 그리고 그 스티프니스, 그 다음에 댐핑 엘리먼트, 즉 댐핑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리는 자신의 고유의 성질이지, 외부에서 어떠한 가진이 들어온다는 것에 따라서 변하는 진동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탄성체를 탕 치면 진동을 하는데, 그걸 내가 이만큼 눌렀다, 그러니까 약간의 세기로 치는 것과 굉장히 센 힘으로 치는 그 두 개의 차이의 진동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진동수가 두 개가, 내가 살짝 치는 것과 세게 치는 것, 그 두 개 사이에 이 물체가 진동하는 진동수와, 즉 주기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고요. 그 특성 때문에 이제 공진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도 함께 공부를 했었고, 그러한 공진현상을 피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진현상이 일어나는 순간 자신의 진동수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동수가 맞아버리면 상쇄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점점 진폭이 증가하면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향후에 가서는 이제 파손이 되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공진현상은 당연히 피해야 하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프리퀀시 도메인 안에서 이 시스템이 외부에서 이러한 가진이 들어왔을 때는 이 가진에 대한 이 시스템 자체의 전달률은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이며, 수학적으로, 그리고 가장 피크 트랜스미서빌리티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큰 전달률을 보일 수 있는 그 가진 주파수는 얼마인지, 즉 피크 프리퀀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거는 어떤 형식으로 계산되어서 도출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스템을 간단하게 예를 들고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즉 퍼스트 오더 시스템과 세컨드 오더 시스템에 대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와, 그 접근한 결과를 가지고 이러한 진동수에서는 이러한 전달률을 가지고, 그리고 뭐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불안정하다, 안정하다, 이런 것들을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두 가지 물리량, 물리량이라기보다도 어떤 정의된 값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는 바로 조금 전에 저랑 함께 나누었던 전달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전달률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진의 크기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실제로 그 시스템 자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출력으로 낼 수 있는 그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즉 공진 주파수가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내추럴 프리퀀시와 맞아떨어져서 굉장히 큰 전달률을 갖게 되겠죠.
전달률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전달률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또 레조넌스 프리퀀시, 즉 공진 주파수 외의 진동수가 가진으로 막 들어오게 되면 이 시스템은 좀 완충 작용을 적절히 하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어떤 결과물의 크기가 입력에 대해서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커질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지점이 이제 공진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달률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해석해야 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안정화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은 전달률 외에 위상 차이라는 게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상차. 그 위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률과는 다릅니다. 전달률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진의 매그니튜드, 크기에 대해서 시스템이 그걸 받아서 어떤 형식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크기의 비율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되는 것이고요. 위상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만 이제 보시면, 자, 위상 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수학에서나 어떤 일반 물리에서도 이제 진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회전하는 서큘러 모션에 대한 앵글로 X축으로 쭉 늘어뜨리면 굉장히 이제 위상이라는 것으로 쭉 이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위상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각도로 표현이 되죠. 자, 세타 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실제로 외부에서 어떠한 시스템에, 자, 질량을 M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의 이제 댐퍼와 그리고 이제 스티프니스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시다. 자, K라고 하는 스티프니스와 C라고 하는 댐핑 계수가 이제 존재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에너지를 손실시키는 텀과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이제 일레멘트가 함께 존재를 하면서 실제 외부에서 입력이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 폴스 혹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이제 여러분들 D라고 합시다. D라고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나 힘이 막 가해지는 경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자체들이 사인 웨이브로 입력이 들어온다면, 자, 사인 웨이브로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이 매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질량체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떻게 변할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힘을 사인 웨이브로 막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스프링과 댐핑 그리고 이 매스라고 하는 관성력을 만들어내는 이 관성텀에 의해서 힘이, 제가 힘을 이렇게 사인 웨이브로 준다고 해서 이 매스 질량체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똑같이 이 힘을 따라가면서 이 사인 웨이브를 그릴 거는 아니라는 거죠. 힘을 주는 순간 이 힘의 개형에 맞춰서 동일한 주기로 움직이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관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움직이는 상태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이 힘의 사인 웨이브 형태의 가진이 이렇게 들어올 때 실제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조금씩 다르게. 자, 이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힘을 줬을 때 힘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진이 이러한 하늘색 라인으로, 블루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에 따른 이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움직임은 이러한 사인 웨이브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원하는 상태, 내가 외부에서 입력이 되는 그 가진 주파수에 대해서 실제로 시스템이 보이는 반응 주파수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X축에서 이 차이를 보면. 그러면 실제로 뒤따라온다고 보여도 되는 겁니다. 각각의 차원은 사실 힘이고 디스플레이스먼트고 해서 차원은 다르지만 발생하는 위상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X축의 이 각도의 차이를 이제 위상 차이다 라고 해서 이제 페이즈, 그죠? 페이즈 디퍼런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페이즈 디퍼런스라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페이즈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시스템의 안정성 또한 판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바로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힘이 가해지고 진동수 입력에 의해서 가진 주파수가 이제 정해지고 나면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이 개형조차는 어떤 형태로 결정될 수 있냐면 이 위상차 이가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위상 차이가 예를 들어서 요 가진 주파수에 대해서 실제로 좀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서로 상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입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내가 힘을 아래로 누르고 있지만 위상 차이에 의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서로 힘적으로 상쇄가 될 수도 있는 경우를 발생시키지만, 아닌 경우에는 이제 힘을 누르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또한 같이 내려가고 있으면 그 진폭이나 실제로 속도나 이제 힘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가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위상 차이를 가지고도 이 시스템이 실제로 위상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말 그대로 갔다가 오는 데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항상 주고 있거나, 이제 힘의 관점에서 본다면 힘이 빠질 때 눌러주고 올라올 때 다시 빼주는 그런 어떤 가진이 되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를 이런 위상 차이의 값을 가지고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위상 차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일반 물리 시간에서도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기계 시스템 해석을 정리하면서도 이러한 개념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함께 좀 판별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